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었지요. 소를 훔친 도둑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조사관이 묻습니다. 당신 왜 그런 당신 소도 아닌데 그 소를 왜 끌고 너희 집으로 가져갔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물으면은 이제 소를 훔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길에 새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새끼를 가져가려고 그 새끼를 들고 집으로 와서 보니까 소가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소를 훔친 도둑이 되었지만은 나는 모른다. 나는 길에 있는 새끼를 하나 주워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소가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거죠. 여러분 새끼라 하면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볏짚을 이제 꼬아서 그 새끼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새끼를 또 작은 새끼를 꼬아서 요즘은 이제 뭐 쌀 자루가 틀리겠지만은 쌀 가마니 같은 것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치 지도자의 품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도의 도지사를 할 때 자기 밑에 있는 부지사한테 일반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조그만 기업도 그렇고 큰 기업도 그렇고 또 간청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정결권을 줘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 부지사가 책임지고 해라. 그러면 정결권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감독하에서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결권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감독권자가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정결권을 가지고 행사한 밑에 부하 직원이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내가 결제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그 정결권을 줬는데 그것을 보라고 올라왔는 것을 모르고 클릭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결제한 양 보인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지도자로 또 상관으로 받들겠습니까? 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군단이나 한 사단이나 한 연대가 전투를 할 때 주는 재량권이 있거든요. 일종의 전투 정결권 아닙니까? 보고 없이 포를 쏴라든지 보고 없이 실탄 발사를 하라든지 그런 정결권을 주거든요. 그 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그 상급 직속 상관의 위임권을 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상관들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어떠한 법적 구성이 내려난 것은 법원의 판결이지 애당초부터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그 정결권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는 또 한층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확정된 증거가 제시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세인들의 관심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잘못된 것이 인정되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지도자로서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가 독일이나 이런 곳에는 조그마한 민주정치가 오랫동안 발달한 곳에는 조그만 사항만 생겨도 의원들이 사퇴하고 책임을 지잖아요. 네 증거 내놔라. 내가 그러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증거를 떠나서 더 무서운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보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소를 훔친 그 도둑처럼 내가 길에 있는 새끼줄을 가져왔는데 소가 따라왔더라. 내가 소를 훔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소도둑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변론인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높이는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이 불행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한 야당 대표의 어떠한 도의사 시절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는데 검찰도 문제예요. 그것은 왜냐? 그러면 빨리 이 수사를 종결 지우고 국민들이 좀 제대로 이제는 안정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꿔야 할 때거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거래를 하잖아요. 회담을 하면서 자기들의 약점인 핵 잠수함에 대한 어떠한 기술 개발을 봐요. 위성의 기술 개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 말 그대로 왕따, 북한과 러시아 왕따 아닙니까 지금? 이 러시아는 자기들의 재래전에 필요한 포탄과 이런 것을 북한이 많이 비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래를 하잖아요. 이때 중국이 갖고 있는 위치는 이것을 어떻게 거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볼 수도 없고 북과러의 관계를 볼 수도 없고 이런 때에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중국, 한국의 외교의 다리를 잘 놔야 되고 이러면 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길거리에서 새끼를 끌고 온 도둑이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정치 지도자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정치는 부패한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돼. 국민들의 눈높이가 뭐냐?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합의해서 국민투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지금 정치 행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평을 하고 대담을 하지만 그것은 진영 논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너가 길거리에서 새끼를 주었구나. 물론 증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너가 정치 지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참으로 만약 너가 대통령이 되다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길에서 새끼를 주었던데 소가 따라왔다는 그러한 논리를 펴는 도둑의 논리를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정치 지도자는 빵점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외교 전략이 아주 시급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야 간에 서로 잘 합의해가지고 좀 우리 정치가 생산성 있는 정치로 가기를 바랍니다.